답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 영험한 통찰로 당신의 투자 항로를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죠. 이용철 파트너의 용험한 포트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 보내주셨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639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물려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파트너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2차 전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시청자님도 아무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또 편입하셨을지 포트폴리오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나 2차 전지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를 살펴보니까 한 1, 2년 정도는 마음고생을 계속해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포트를 제가 이제 보았을 때 두 종목 정도만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연에서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듯이 기존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2차 전지 종목들 한두 종목씩은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2023년도에 너무나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 당시에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안 들어갔으면 좀 더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좀 당연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에 편승한 경우에는 이 주도주가 꺾였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도 과감하게 차익 실현 혹은 익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높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장이 확 꺾였음을 확인했으면 손절이라도 과감하게 진행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12시에서 1시에 매일같이 바이앤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잡는 기준에 대해서 매일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에 이제 기존의 2023년도에 대시세를 만들어냈던 2차 전지 관련주처럼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꺾였을 때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제가 함께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실 종목별로 한 종목씩 살펴보기보다는 업종 전반을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2차 전지 종목들인데 2차 전지 최근에 또 이제 바닥 탈출이다. 리튬 가격도 오르면서 또 긍정적인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반등의 희망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지금의 반등은 대세 상승장의 반등의 초입이라기보다는 바닥권을 탈출한 데에 의의를 두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이번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핵심 소재의 생산량 공급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중국에서 리튬 생산량을 조절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의 흑연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차 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들이 공급량이 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캐즘 현상이죠.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이 조금씩 차츰 수요가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당장에 지금까지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다 하더라도 당장의 급등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니까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대시세를 노리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권 탈출에는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2차 전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 셀 3사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LFP나 ESS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을 보시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아직은 2차 전지, 특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급증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공급량을 좀 더 축소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셀 3사죠. 이 셀 3사 SK온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삼성 SDI, SK온 같은 이 세 3사의 아직 그 증설,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특히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증설 부분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이제 수요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직까지 수요가 그 정도가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라인은 좀 더 증설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ESS 전력 저장 장치 부분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확장 등에 따라서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19%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ESS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더라도 이 종목이 어떠한 제품을 주력으로 공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지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투자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수화학부터 차례대로 주가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수화학 현재 주가의 위치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네, 이수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죠. 황화 리튬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의 2차 전지 관련주와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봐왔던 다른 메이저 종목들과는 조금 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종목들의 경우에는 바닥을 이미 확인한 이후에 충분히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다라면 이 이수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막 바닥을 탈출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바닥을 딛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은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좀 더 탄력을 좀 더 넣어주고 있는데 이 이수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막 하락 추세를 조금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또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240일 라인대를 저항 맞고 나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 라인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자, 이 라인대죠. 7,000원에서 7,1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과거에 2025년도 1월에서 2월 라인대에도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했던 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던 만큼 최근에 장기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동시에 저항받았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 더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흐름 어떤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현재는 지금에서는 하락 추세를 넘기는 이제는 비추세권에서 횡보하는 박스권의 형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단기 고점 라인대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 잡아가시면서 목표가는 8,690원에서 8,700원 기준 잡아드리면 이 라인대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축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은 6,900원 라인대에 지지 받아줬을 때 공략 유효하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 종목 현재 비중이 지금 9% 정도 되시죠? 추가로 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9% 안에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 이후에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잡아가시면서 이 종목 안에서 해당 종목 비중 안에서만 종목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삼성 SDI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이제 배터리 셀 3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이 본격적인 수요가 아직까지 따라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포스코 퓨처엔과 LNF처럼 먼저 이렇게 단기간에 좀 더 상승했던 종목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좀 더 대폭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기차 보조금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 못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바닥은 확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종목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갔어요. 2023년도에 무려 78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1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점은 2025년도 5월 달에 15만 7,700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제한되는 선에서 한동안 좀 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지언정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묶여버리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 단기간에 조정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오늘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을 했죠. 다만 이 하락은 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단기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장에서 시장에서 좀 더 소외를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지 못한 종목들보다는 현재 시장이 좀 더 부각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좀 더 단기간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비중에서 홀딩 관점 잡아드리고요. 단기 목표가 이 종목은 24만 3천 원 라인대 왔을 때 절반 축소 이후에 다시 한번 남은 절반 비중으로는 28만 원대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익절 처리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의 주가 위치 살펴봤고요. 한 종목씩 솔루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수화학이죠. 8,600원 라인에서 비중 절반 축소한 이후에 또 6,900원 라인 지지 이후 재공략 가능하다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24만 3천 원 그리고 28만 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해 보자라고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두 종목만 편집을 하셨는데요. 신규 편입 종목 오늘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용한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HMM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020 매주 금요일 날 마켓 위너 시간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때 최종 우승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HMM이죠. 이 HMM의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공략하고 나서 지금 추이권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오늘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한 줄 전략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손실폭이 큰 상황에서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 이렇게 진행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 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 안에서 최대한 회복해 보려는 이제 대응 방안을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서 공략해 보시면 조금 더 묵혀 있는 종목들은 묵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회전이 가능하니까 이 투트랙 전략 집중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한 줄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신규 종목까지 이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 계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투자 성향이나 각 종목별로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동양철관처럼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아니면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신 분들 위해서 오늘도 파트너님께서 1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후속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나도 이 종목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이라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